가슴의 경우에는 재수술이 많은 편입니다. 뭐 피치 못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조금은 빈도가 낮은 편이고요. 오히려 본인이 재수술을 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하나는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 근데 그 둘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요즘에는 주된 이유입니다. 어떤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형태가 다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예전에는 가슴 사이즈를 그냥 B컵 정도 보기에 딱 좋다라는 표현 혹은 오맵시가 잘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단순하게 B컵 정도가 아니라 C컵, D컵까지 크기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더 글래머러스한 그런 몸매를 원하고 여성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유행처럼 사이즈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재수술을 할 때는 다시 재수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가슴의 크기 미리 확고하게 정해놓고 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번에 끝낼 거다 혹은 여러 번을 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구용구축이 정말 조금만 와 있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재수술을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날 만큼 혹은 촉감으로서 문제가 될 만큼의 구용구축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재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구용구축의 원인은 어떤 이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구용구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용구축이 생기는 사람들과 안 생기는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재수술 후에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은 본인의 면역 체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컨디션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흡연이나 음주 그리고 과도한 운동은 당연히 금물이고요. 상처 부위를 잘 관리하셔가지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재수술을 할 때는 이전에 있던 흉터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가능하면은 흉터가 작아지도록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가슴 보형물을 이용해서 가슴 수술을 하는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가슴 수술을 하는데 혹은 가슴 사이즈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보형물을 넣는 것 외에도 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필러를 넣는 경우입니다. 어떤 모양을 결정을 할 때 있어서 본인의 지방과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형물을 삽입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매끈한 가슴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 이식과 보형물 수술을 일반적으로 같이 하지 않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지방 이식과 가슴 성형을 보형물을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수술 비용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가슴 수술을 할 때 보형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이식까지 함께 고려를 한다라면은 훨씬 더 예쁜 가슴의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